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의료정보학교실 방송입니다. 오늘 발표한 논문은 Review on COVID-19 Diagnosis Models Based on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Approaches 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2021년 7월 28일 Expert Systems라는 저널에 게재되었으며 현재까지 64회 인용되었습니다. 오늘 발표의 목차입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진단을 위해 이전에 사용되었던 방법과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쓰인 머신러닝, 딥러닝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모델에 대해 가장 많이 쓰인 평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논문에서 제기한 챌린지와 퓨처 다이렉션에 대해 발표하고 결론과 함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처음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존의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을 일으키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바이러스 종으로서 지금까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규모 전염병 확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요 감염 경로로는 사람들 사이에 가까운 접촉, 공기 중 비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열, 마른 기침, 호흡곤란, 몸살, 피로감, 미각 또는 후각 상실, 설사와 같은 위장질환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진단을 내렸는지 알아보고 이에 따른 한계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유전 정보를 이용한 PCR과 NGS, 그리고 CT, 엑스레이를 사용하였으나 모든 환자들이 CT나 엑스레이상에 동일한 결과를 보이지 않고 현재 정상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기에 진단을 보조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에 대한 솔루션으로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어떤 것을 해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팬데믹이 끝나는 시기에 대한 예측입니다. 둘째, 지역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측입니다. 셋째, 여러 국가의 확장률과 치료 형태에 대한 분석입니다. 넷째, 기상 상태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의 상관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이러스의 전염률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지 지도학습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측정을 위해 지도학습에서는 SVM, KNN, ANN, 랜덤 포레스트, 부스트, LDA, 에라를 사용하고 비지도학습에서는 K-민즈와 같은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른쪽과 같이 사용된 모델 수를 퍼센트로 나타낸 결과 SVM이 가장 많이 사용된 모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된 SVM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적용된 연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VM은 선형이나 비선형 분류, 회귀, 이상치 탐색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머신러닝 모델로서 두 개의 결과값으로 분류되는 이진 분류 문제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SVM은 클래스를 분류하기 위해 각각의 데이터군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진 최적의 결정 경계를 찾아가는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결정 경계는 마진의 최대화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마진은 무엇인지, 서포트 벡터는 무엇인지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진은 결정 경계와 서포트 벡터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마진이 커질수록 최적의 결정 경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서포트 벡터는 결정 경계와 가장 가까이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을 말합니다. SVM은 또한 이상치 허용 범위에 따라 하드 마진과 소프트 마진으로 구분됩니다. 하드 마진은 마진 안의 데이터 포인트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고 소프트 마진은 마진 안에 어느 정도 데이터 포인트들을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SVM은 고차원 데이터에서도 높은 성능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머신러닝을 이용한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환자 예측을 위해 연구되었으며 데이터 수집을 위한 도구로서 온라인 설문지를 개발하였습니다. 데이터는 통계적 모델 LR과 머신러닝 모델 SVM, MLP에 이용하였으며 모델은 코로나19의 징후 증상을 기반으로 잠재적인 환자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MLP는 다른 모델에 비해 최고의 정확도를 91.62%를 얻을 수 있었고 한편 SVM은 91.67%의 최고 정밀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트렌드를 예측하기 위해 진행된 연구로 이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 세트는 국가 수준의 시계열 데이터와 관련된 가장 최근의 코로나19 전염병 데이터 세트로 브라질, 러시아, 인도, 페루,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이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로지스틱과 페이스북이 개발한 시계열 예측을 위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로서 경향성, 계절성, 휴일을 지원하는 모델인 프로펫 모델을 이용하여 예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을 통해 전 세계 브라질, 러시아, 인도, 페루,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유행 추세는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환자의 인공호흡 필요성 예측을 위한 연구로 24시간 이내 침습성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환자를 예측했으며 2020년 3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미국 5개의 보건 시스템에 입원한 코로나19 진단 환자에 대해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모델은 XGBoost로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알고리즘은 기존 조기 경보 시스템보다 높은 특이도와 민감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환자를 효과적으로 분류하고 자원을 할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조기 경보 시스템보다 16% 더 많은 환자들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에 의해 발생된 환자 수를 예측하는 ML 모델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진행된 연구로 코로나19 위험 요인을 예측하기 위해 라쏘, ES, LR, SVM을 포함한 4가지 모델이 연구되었습니다. 각 모델은 향후 10일간 신규 감염자 수, 사망자 수, 회복자 수를 포함한 3가지 예측 유형을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ES 모델이 다른 모델에 비교했을 때 새로운 확인된 사례를 예측하는 데 높은 성능을 달성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데이터의 클래스에 아무런 정보가 없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을 학습을 이루어가는 것을 비지도 학습이라고 말합니다. 클러스터링은 각 클래스에 대한 정보가 없이 유사한 특징을 가진 개체끼리 군집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크게 하이러티컬 클러스터링과 파티션 클러스터링으로 나눠줄 수 있으며 하이러티컬 클러스터링은 단계별로 계층을 따라가면서 군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리형 클러스터링은 계층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쌓아 구성하며 하나의 클러스터를 분리해가는 식으로 클러스터들이 형성이 되도록 합니다. 응집형 군집은 클러스터 계층을 밑바닥부터 위로 쌓아 구성하며 인접형 클러스터 쌍을 연결하는 식으로 클러스터가 형성되도록 합니다. 파티션 클러스터링은 데이터 클러스터링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사전에 군집의 수를 정해주어 대상들이 군집에 할당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K-민즈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K-민즈 알고리즘은 제공된 데이터를 K개로 군집화하는 알고리즘입니다. K개가 늘어날수록 그룹 내 유사도는 증가하는 특징이 있고 K가 설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분포도가 특이한 경우에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용량 데이터에 적합한 모델입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에 대한 잠재적 환자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사르스코비드2 감염 양성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6,000명 이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질병에 대한 만성과 18개의 신체 구조 중 하나를 환자 진단에 매핑하여 K-민즈 알고리즘과 엘보 접근 방식을 이용하여 최적의 클러스터 수를 결정하였고 4개의 클러스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양성을 받은 환자들은 모두 호흡기 질환이 있었으며 코로나19 양성 판정과 나이, 코모비디티, 만성 등의 연관이 있다는 것과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진단을 위해 딥러닝을 활용한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여러 방법론 중 하나로 인공신경망에 기반하여 컴퓨터에게 사람의 사고 방식을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인공신경망은 딥러닝의 핵심으로 수백만 개의 이미지를 분류하거나 음성인식 서비스, 추천 서비스, 강화학습 등 아주 복잡한 대규모 머신러닝 문제를 다루는 데 적합합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CNN, RNN, DNN 개는 딥러닝의 학습 모델 중 대표적인 4가지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그중 CNN이 가장 많이 코로나19 진단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특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예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NN은 모델 내 은닉층의 개수를 많이 늘려서 학습의 결과를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인공신경망에 비해 더 적은 수의 유닛만으로도 복잡한 데이터를 모델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컴퓨터가 스스로 분류 레이블을 만들어내고 공간을 왜곡하고 데이터를 구분짓는 과정을 반복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으며 많은 데이터와 반복학습, 사전학습, 오류 역전파 기법을 통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DNN을 활용하여 진행된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진단과 예후 분석을 목표로 하며 5,372명으로부터 얻은 CT 이미지를 DNN을 이용하여 진행된 연구입니다. 4개의 외부 검증 세트에서 다른 폐렴과 바이러스 폐렴을 식별하여 바이러스 폐렴에서 코로나19를 식별하여 좋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으며 사람의 도움 없이도 딥러닝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비정상적인 부분을 도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NN은 DNN을 이용한 알고리즘으로서 딥러닝에서 주로 이미지나 영상 처리를 할 때 쓰이는 모델입니다. 기존의 방식은 데이터에서 지식을 추출해 학습이 이루어졌다면 CNN은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여 특정의 패턴을 파악하는 구조입니다. CNN 알고리즘은 컨볼루션 과정과 풀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컨볼루션은 CNN을 구성하는 핵심 연산으로서 2차원상의 연산이 이루어져 이미지 데이터를 변형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컨볼루션 연산의 결과를 딥러닝에서는 피처 맵 또는 액티브 맵이라고 부릅니다. 커널을 여러 개 두면 피처 맵도 여러 개 생성됩니다. CNN의 대표적인 구성 요소로서는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구성된 클래시파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컨볼루션 레이어는 하나의 레이어에는 여러 개의 커널로 구성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레이어를 쌓아서 하나의 CNN을 구성하게 됩니다. 레이어의 역할은 이미지가 가진 특정 피처를 뽑아내도록 커널을 학습하는 것이며 커널에 따라 추출되는 피처를 다르게 학습할 수 있고 이미지 내의 대각선, 원형, 색조 등 다양한 피처에 해당됩니다. 활성화 함수로는 주로 렐로 함수가 사용됩니다. 풀링 레이어는 CNN에서 거의 항상 같이 쓰이는 레이어로 피처 맵의 사이즈를 줄여서 파라미터의 개수를 줄이는 것으로 가접합을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맥스풀링은 주어진 이미지나 피처 맵을 더 작은 영역으로 분할하여 각 영역에서 최대값을 뽑아내어 새로운 피처 맵을 구성하며 2배로 줄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에버리지 풀링은 각 영역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새로운 피처 맵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맥스풀링이 많이 사용되며 피처 맵의 채널이 여러 개면 각 채널별로 풀링 연산을 수행합니다. 세 번째인 분류기는 피처 맵을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통과시켜 분류를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피처 맵을 1차원으로 변형하여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CNN 모델로서 우편 번호 인식을 위한 레넷, 이미지넷에서 우승한 알렉스넷 등이 있습니다. CNN을 이용한 연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엑스레이 이미지로부터 코로나19 진단에 필요한 바이오 마커를 추출하는데 모바일넷이라는 CNN 모델을 사용한 연구입니다. 3,905개의 엑스레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진행되었으며 실험 결과로 코로나19 진단의 99.18%의 정확도, 97.35%의 재현율, 99.42%의 특이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NN을 이용하여 중요한 바이오 마커를 드러낼 수 있었음을 결론으로 말합니다. 전이학습을 이용하여 진행된 연구입니다. 그림의 윗부분과 같이 기존 연구가 한 분야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독립적으로 모델링하여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면, 전이학습은 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얻은 지식과 정보를 다른 문제를 푸는 데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이학습은 희귀하거나 새로운 질병에 대한 의료 이미지 분류와 같이 모델을 처음부터 훈련할 수 있는 충분한 훈련 샘플을 사용할 수 없는 작업에 주로 유용한 방법입니다. 현 연구에서는 CXR 이미지와 딥 트랜스퍼 러닝을 이용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진단 예측을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댄스넷 1-to-1, 레슨넷 50, 레슨넷 18, 시퀴즈넷과 같은 유명한 4개의 CNN을 전이학습으로 이용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모델에서 98%의 민감도와 90%의 특이도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RNN은 DNN을 응용한 알고리즘으로서 주가 예측, 기온 예측과 같은 시계열 데이터를 포함한 순차 데이터 처리 모델로 주로 사용됩니다. RNN은 모델의 구조상 한 시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을 때 그 시점상의 정보뿐만 아니라 지난 시점의 정보들을 반영하여 한 시점에 대한 예측을 합니다. 하지만 RNN은 긴 시계열이나 시퀀스에서는 여러 타임 스텝을 걸쳐 실행되기 때문에 훈련하는 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입력의 첫 부분을 조금씩 잊어버리는 등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장기, 단기 모두 기억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 LSTM과 LSTM을 더 간소화하여 LSTM보다 빠른 학습 속도를 가지나 성능은 일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갖는 GRU 등 여러 RNN 베이스 모델들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RNN을 이용한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는 환자의 수를 예측하기 위해 진행된 연구로서 RNN 베이스의 딥 LSTM, 컨볼루셔널 LSTM, 바이디렉셔널 LSTM 세 가지 모델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게 되고, 이 중 에러가 적은 바이디렉셔널 LSTM을 선택해 날별, 주별로 예측을 진행합니다. 진행한 결과 정확도 측면에서는 날별로는 3%보다 적은 에러를, 주중에서는 8%보다 적은 에러를 갖는 예측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개는 경찰과 위조 집배범 사이의 게임을 생각하시면 더 쉽게 이해 가능합니다. 겐에서는 최대한 진짜 같은 데이터를 생성하려는 생성 모델과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려는 분류 모델이 각각 존재하여 서로 경쟁적으로 학습합니다. 먼저 분류 모델에게 진짜 데이터와 생성 모델에 의해서 생성된 가짜 데이터를 입력하여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게 하고, 이후에는 학습된 분류 모델을 속이는 방식으로 생성 모델의 진짜 데이터와 같은 유사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도록 합니다. 이러한 학습 방법을 반복하여 결과론적으로는 생성 모델과 분류 모델 모두 발전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흉부 X선 이미지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데이터 세트가 부족한 것이 연구의 주된 동기로, 주요 아이디어는 코로나19에 대한 가능한 많은 데이터 이미지를 수집하고 높은 정확도를 가진 X선 이미지에 대해 겐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코로나19 진단에 도움이 되는 더 많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코로나19 정상,
폐렴세균, 폐렴바이러스 총 4가지 클래스로 분류되며 알렉스넷과 구글넷, 레슨넷, 에이틴 총 3개의 딥 트랜스퍼 러닝 모델을 이용합니다. 3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데이터세트의 4가지 클래스를 모두 포함하며 두 번째 시나리오는 3가지 클래스를 포함하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2가지 클래스를 포함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구글넷은 테스트 정확도에서 80.6%를 달성하여 주요 딥 트랜스퍼 러닝 모델로 선정되었으며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알렉스넷이,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구글넷이 테스트 정확도 100%와 유효성 검사 정확도 99.9%를 달성하여 주요 딥 트랜스퍼 러닝 모델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모델의 평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의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컴퓨전 매트릭스는 학습된 분류 모델이 예측을 수행하면서 얼마나 헷갈리고 있는지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 지표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네거티브와 포지티브는 실제 데이터의 클래스에 해당되는 값을 표시해주는 것이고 위쪽에 있는 네거티브와 포지티브는 예측 데이터의 클래스에 해당되는 값들을 표현합니다. 예측 클래스와 실제 클래스의 값에 따라 tn, fp, fn, tp 형태로 컴퓨전 매트릭스의 값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제 각 값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P는 실제 포지티브인 값을 포지티브라고 예측하는 경우이고 TN은 실제 네거티브인 값을 네거티브라고 예측, FP는 실제 네거티브인 값을 포지티브라고 예측, FN은 실제 포지티브인 값을 네거티브라고 예측한 경우를 말합니다. 정확도는 전체 데이터 수 분의 예측 결과의 실제 값이 동일한 건수에 대한 비율로 모델이 얼마나 정확하게 분류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분류 모델의 주요 평가 방법으로 사용되지만 클래스 비율이 불균형한 데이터의 경우 모델 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불균형 데이터에 대해서 선호되는 평가 방법인 정밀도와 재현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밀도는 예측을 포지티브로 한 대상으로 예측과 실제 값이 포지티브로 일치한 데이터 비율을 뜻합니다. 실제로 네거티브인 데이터를 포지티브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경우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재현율은 실제 값이 포지티브인 대상 중에 예측과 실제 값이 포지티브로 일치한 데이터의 비율을 뜻합니다. 악성 종양 판결과 같이 실제로 포지티브인 데이터를 네거티브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경우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F1 스코어는 정밀도와 재현율을 결합한 지표입니다. 정밀도와 재현율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는 수치를 나타낼 때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가집니다. ROC 커브와 이에 기반한 AUC 스코어는 이진 분류의 예측 성능 측정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지표로서 false positive rate가 변할 때 true positive rate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ROC 커브 아래 면적인 AUC를 이용하여 모델 평가가 이루어지며 ROC 커브가 1에 가까워질수록 성능이 향상됨을 의미합니다. 본 논문에 따르면 평가 방법으로는 어큐러시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기한 챌린지와 피처 다이렉션입니다. 첫째, 초음파 데이터 세트 사용 부족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엑스레이와 CT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들에 비해서 초음파 데이터 사용 연구가 적음과 초음파 데이터셋과 딥러닝을 이용하면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논문을 뒷받침하여 초음파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둘째, 헤테로제네틱과 데이터셋의 크기입니다. 일반적인 흉부 감염에 대한 이미지가 아닌 코로나19에 대한 이미지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언급하였습니다. 셋째, 시베리티 레벨입니다. 대부분의 데이터셋이 감염과 비감염, 이분법적인 분류로 이루어졌으며 질병의 심각도 또한 다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넷째, 엔드-투-엔드 시스템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진단을 위해 딥러닝과 머신러닝 메커니즘을 이용한 실시간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Effect on Different Body Organs입니다. 대부분의 연구가 코로나 감염을 예측하기 위해 폐 또는 흉부 이미지에 집중한 것과 바이러스가 환자의 폐에 도달했을 때는 후기 중증 감염 상태임을 고려하여 감염 초기 진단과 다른 장기 역시 바이러스에 의한 손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언급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기한 피처 다이렉션입니다. 첫째, 환자의 기저질환 기록을 이용입니다. 둘째, 백신 효과 등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셋째, 감염된 환자의 엑스레이를 포함한 데이터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 디벨롭먼트를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넷째, 강화학습과 같은 다른 머신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IoT를 이용한 코로나19 모니터링입니다. 여섯 번째, 관련된 진을 찾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몸의 화학적 변화를 살피기입니다. 결론입니다. 본 논문을 통하여 코로나19 진단과 발생에 머신러닝에서는 SVM, 딥러닝에서는 CNN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델 평가 부분에서는 어큐러시와 센시티비티, 스페시피시티가 세 가지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발표 자료를 만드는 데 참고한 레퍼런스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